편지는 아무 예고도 없이 도착했다. 현관 앞 우체통 속에 끼워져 있었고 봉투는 빛에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손끝으로 꺼내는 순간 종이가 부서질 듯 바스락거렸다. 나는 그저 오래된 고물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발신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서연. 그 이름은 내 청춘의 여름이었다. 심장이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뛰었다. 눈앞의 글씨가 오래된 사진처럼 흐려졌다. 나는 잠시 문가에 멈춰 서 있었다. 거실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편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우체국 도장은 붉게 번져 있었고 날짜는 1965년 7월 12일이었다. 그때 나는 20살 군 입대를 며칠 앞두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역 앞 다방에서 나를 기다리곤 했다. 편지 쓸게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아요. 그 말이 내 귓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그로부터 한 통의 소식도 없었다.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소문으로만 먼 도시로 시집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봉투를 바라보며 60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꼈다. 그동안 세상이 몇 번을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은 그대로였다. 시간을 건너 내 앞에 도착한 그 낡은 봉투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손끝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만졌다. 거칠고 얇고 바람 한 줄기에도 흔들릴 만큼 약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숨결이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갑자기 방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오랜 침묵이 나를 둘러쌌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나는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창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겨울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봉투 끝을 스쳤다. 그 순간 향기가 났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그리고 희미한 라벤더 냄새. 그녀가 좋아하던 향이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눈앞의 봉투가 흐릿하게 흔들렸다. 이게 꿈인지 혹은 세월이 장난을 치는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편지를 뜯을까 말까 망설임이 길어졌다. 편지를 열면 내가 잊었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손끝이 계속 식어갔다. 나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두고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와의 마지막 대화가 그때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혜진 씨는 꼭 돌아올 거죠? 그럼 반드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돌아왔을 때 다방은 사라지고 그녀도 없었다. 그때의 여름만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들었다. 왼쪽 상단의 우체국 표시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경북 포항 우체국 발신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편지는 어디를 떠돌다 내게 온 걸까? 혹시 우체국 창고 한 구석에서 누군가의 손에 닿지도 못한 채 잠들어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이의 서랍 속에서 잊혀졌다가 세월 끝에 흘러나온 걸까?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썼을 글자들이 이 안에 있다. 그녀의 손이 닿았던 종이, 그녀의 숨결이 묻은 잉크, 그 모든 것이 지금 내 앞에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뒤집었다. 풀자국이 사가 있었고 테이프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조금만 힘을 주면 찢어질 듯했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봉투 가장자리를 뜯었다. 그 순간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부서졌다. 나는 급히 멈췄다. 손끝에 닿은 종이 조각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너무 늦게 온 편지, 너무 오래 남은 마음.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목을 조였다. 의자에 등을 기댔다.
숨을 크게 내쉬자 시계가 다시 소리를 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60년 전 역의 기적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웃음이 들리는 듯했다. 편지 써요. 꼭 답장해줘요. 그녀의 목소리가 시간의 틈을 비집고 돌아왔다. 그 순간 봉투 위로 빛이 스며들었다. 겨울 햇살이 느리게 번졌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손을 뻗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서연아, 나 이제 내 편지를 받을 준비가 됐어.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습한 바람이 사람의 숨을 붙잡았고 먼지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거리를 메웠다. 나는 매일 저녁 역 근처 다방으로 걸어갔다. 낡은 의자와 커피잔의 마른 얼룩, 천천히 돌아가는 선풍기 날개. 그 안에는 언제나 그녀가 있었다. 흰 블라우스에 얇은 스카프를 두른 햇살보다 밝은 얼굴. 오늘은 좀 늦었네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내 앞에 앉았다. 그리고 커피잔 위로 시선을 내리며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가 내 하루의 끝이었다. 서연은 늘 밀크커피를 마셨다. 잔 위에 얹힌 우유 거품을 한참 바라보다가 숟가락으로 조심스레 저었다. 그 소리가 유리잔에 부딪혀 맑게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좋아했다. 세상이 멈춰 있는 듯했고 오직 그녀의 손끝만이 살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때마다 머리카락 끝이 흔들리며 향기가 번졌다. 비누 냄새와 라벤더, 그리고 여름의 열기. 그 냄새는 지금도 내 기억 깊숙이 남아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다. 그저 웃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조용히 커피를 시켰다. 입대 날짜가 곧이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 써도 돼요? 그럼 써야지. 안 그러면 내가 잊어버릴지도 몰라. 그녀는 잠시 웃더니 그 웃음 속에 작은 떨림이 섞였다. 잊지 않게 쓸게요. 그 말이 그때는 그저 다정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작별의 문장 같았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다. 테이블 위에 손을 꼭 쥐고 뭔가를 꾹 참고 있었다. 밖에서는 기차가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녀는 내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다. 혜진 씨, 군대 가면 연락 잘 안 되죠? 편지로 하면 되지. 그럼 꼭 주소 알려줘요. 그녀는 그 말을 반복했다. 그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이미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현실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다는 걸. 며칠 뒤 나는 군 입영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내게 건네며 말했다. 이거 그냥 기념이에요. 하얀 천에 작게 수놓인 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걸 고이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꼭 돌아와요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편지를 주고받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나를 역까지 배웅했다. 기적 소리와 함께 플랫폼 끝에서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창문 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의 햇빛, 그녀의 웃음, 그리고 손끝의 온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내 안에 각인되었다. 나는 매일 밤 훈련소 침상에서 그녀의 편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체부를 탓했고 나중에는 운명을 원망했다. 그녀가 보냈을지도 모를 편지들이 어디선가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그리고 결국 나는 기다림에 익숙해졌다.
몇 달 후 나는 휴가를 받아 잠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을 찾아가 보았다. 창문에는 이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이웃들은 말했다. 아, 그 집 아가씨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말이 내게는 폭풍 같았다. 나는 그날 역 앞 다방으로 갔다. 그녀가 앉던 자리를 바라보았다. 커피잔 하나 없는 빈 테이블 위로 빛이 내려앉았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이미 아주 먼 곳으로 떠난 것임을. 세월이 흘러 다방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고 역도 새로 지어졌다. 그 시절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뀌고 거리의 냄새도 변했다. 하지만 내 안의 여름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편지를 써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 말을 그땐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안다. 그녀의 편지는 세상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채 60년의 시간을 돌아 내게 오고 있었다. 지금 내 손에 쥔 이 편지는 그때 그녀가 약속했던 그 첫 번째 편지일지도 모른다. 이름이 바래고 잉크가 흐려져도 문장은 살아 있었다. 종이의 주름 하나마다 세월이 켜켜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이 편지를 지금이라도 받게 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알았다. 편지는 단지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시간의 모양이라는 것을. 그녀의 마음은 그 긴 세월을 건너 여전히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여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편지를 열자마자 종이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다. 잉크가 발에 글씨는 희미했고 곳곳이 젖은 흔적처럼 얼룩져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의 굴곡을 더듬었다. 시간이 그 위를 오랫동안 밟고 지나간 자국 같았다. 천천히 첫 문장을 읽었다. 혜진 씨, 군대 가는 날 울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울었어요.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다. 단정한 글씨체, 얇은 회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얼마나 망설였을지 종이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바람조차 멈춘 듯했다. 세상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내 귓속에 들려왔다. 편지를 써도 도착하지 않는다는 게 세상에 있을까요?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내 심장을 쳤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다시 천천히 그를 따라갔다. 요즘은 밤마다 역 근처를 지나가요.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 소리가 꼭 당신이 떠나던 날 같아서. 문장이 이어질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풀어졌다. 그녀는 내게 말하지 못했던 시간을 편지로 대신 채워넣고 있었다. 엄마가 말했어요. 기다리는 여자는 바보다. 그런데도 나는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그 대목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바보라 불리면서도 끝까지 믿었던 마음. 그녀의 청춘은 그 믿음 위에 묶여 있었을 것이다. 편지 끝에는 번진 자국이 있었다. 그건 잉크였을까 아니면 눈물일까? 나는 손끝으로 그 얼룩을 문질렀다. 잉크 냄새 속에 묘하게 짠 기운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이 편지를 계속 쓸 거예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남기려고요. 그 문장은 기도의 형태를 닮아 있었다. 그녀는 믿음 대신 글씨를 남겼고 사랑 대신 기다림을 택했다. 나는 목을 대가 천천히 들썩이는 걸 느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이 편지는 도착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다시 편지를 접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손끝의 열이 종이에 남는 것 같았다. 그의 여름엔 유난히 비가 많았어요.
당신이 떠난 뒤 창문마다 물방울이 흘러내렸어요. 그 물방울이 마치 나 같아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문장은 시처럼 느껴졌다. 짧지만 묵직했고 읽을수록 안쪽에서 무너졌다. 나는 종이를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비, 먼지, 잉크, 그리고 눈물의 냄새가 한꺼번에 스며들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억의 냄새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지워져 있었다.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 뒤는 알아볼 수 없었다. 잉크가 번져 단어들이 녹아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흔적을 따라가 봤다. 마지막 줄 아래엔 희미한 점이 하나 찍혀 있었다. 마치 그녀가 멈칫하다 끝내 마침표를 찍은 듯했다. 그 마침표 하나에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 마침표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가 거기서 멈추고 나는 여기서 멈췄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했다. 탁자 위로 햇빛이 기울며 편지를 비췄다. 시간이 멈춘 듯 종이 위의 글씨들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속삭였다. 서연아, 왜 이제야 왔니? 그 질문은 바람처럼 허공에 흩어졌다. 답장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녀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마치 문장 사이에서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내게 편지를 남겼고 세월은 그 편지를 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존재가 나를 다시 만났다. 나는 편지를 접어 두 손으로 감쌌다. 손바닥이 미묘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어떤 생명의 반응 같았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녀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만 그 문장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글씨체 하나하나가 내 이름을 부르듯 이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기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여름의 냄새가 차례로 되살아났다.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종이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결국 편지는 제 주인을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봉투의 입구를 다물며 손끝으로 살짝 눌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닫은 그 동작을 따라하듯이 세월이 빛처럼 내 손 위를 스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 목소리를 들었어. 그 말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따뜻했다. 나는 그 온기를 손등으로 닦았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천천히 되뇌었다. 이 편지는 결국 도착했구나. 나는 편지를 품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얼굴을 베었다. 거리는 한산했고 가게 문들은 반쯤 닫혀 있었다. 낡은 신발 밑창이 바닥의 얼음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편지를 꺼내 들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잉크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부식된 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 향은 이상하게도 나를 이끌었다. 내가 향하는 곳이 마치 그녀가 있던 자리인 것처럼. 나는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걸었다. 우체국의 붉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문을 밀자 낡은 종소리가 울렸다. 안은 따뜻했고 탁자 위에는 누렇게 바랜 우편물들이 쌓여 있었다. 젊은 집배원이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올려놓았다. 이게 오늘 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고는 눈을 찡그렸다. 이게 언제 발송된 거죠? 나는 봉투 위의 도장을 가리켰다. 1965년 7월 12일. 그의 눈이 커졌다. 이런 게 아직도 도착하네요. 정말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요. 우체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잠시 봉투를 들고 빛에 비춰보았다. 붉은 도장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반송 불가라는 글씨가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어디선가 멈춰 있었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래전 분실된 우편물이 복원 과정에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멈춰 있었다는 말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녀의 마음도 이 편지도 같은 곳에서 오랜 세월 멈춰 있었던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편지는 그 자리에서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기적 같네요. 진짜로요. 나는 그 말에 잠시 웃었다. 기적이라는 말이 이토록 쓸쓸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사람의 마음이 닿기엔 60년이 너무 먼 거리였다. 나는 작게 말했다. 기적이라기보다 그냥 늦은 인사 같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편지를 돌려받아 가슴께로 안았다. 혹시 이런 편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답하지 않고 잠시 봉투를 바라보았다. 종이의 주름마다 세월이 쌓여 있었다. 그녀가 기다렸던 마음이 종이를 버티게 한 게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우체국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미세한 햇살이 새어나왔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폐 속으로 밀려왔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거리의 바람은 서늘했지만 내 손 안의 편지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글자들이 내 체온을 따라 되살아나는 듯했다. 길을 건너는 동안 나는 문득 그날의 역 앞을 떠올렸다. 기적 소리,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그녀의 눈빛. 그녀는 분명 말했다. 잊지 말아요. 꼭 다시 봐요. 그 약속이 60년 만에 지켜지고 있었다. 비록 사람은 없지만 편지가 대신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근처의 카페로 들어갔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컵을 감싸자 손끝이 녹아내리는 듯 따뜻했다. 편지를 펼치지 않고 그냥 바라봤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글씨 위로 햇살이 번졌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손끝으로 이름을 썼다. 서연. 그 세 글자가 마치 내 손 안에서 숨쉬는 것 같았다. 문득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녀의 편지는 이제 단순한 과거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자 그녀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서 같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묘한 평온함을 남겼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다. 그 그림자가 편지 위에 스쳤다. 그 순간 마치 그녀가 곁에 앉아 있는 듯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래된 시간 속에서 잠시 다시 마주한 것 같았다. 다시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손에 쥔 편지가 종이 조각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다. 세상 모든 우편 중 가장 먼 거리를 돌아온 편지. 그건 사랑이 흘러가다 결국 멈춘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증거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가 길을 찾았구나. 바람이 대답 대신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웃음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다. 고맙다, 서연아. 그래도 내가 와줘서. 밤이 되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렀다. 나는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낡은 종이 위로 전등의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커피잔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그 향이 공기 속을 느리게 돌았다. 편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다치지 못한 마음처럼 종이 끝이 살짝 들려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다. 그녀의 글씨, 그녀의 숨결, 그리고 그날의 여름이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마치 시간 하나가 식탁 위에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다시 폈다. 종이가 구겨진 부분마다 손끝에 세월의 결이 느껴졌다. 글씨는 여전히 곱고 단정했다. 그녀의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 비록 이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했을지라도 그녀의 기다림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속삭였다. 이제야 도착했구나, 서연아.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마다 부딪혀 반짝였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웃음이 났다. 60년이 지나도 세상은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지만 기다림만큼은 바꾸지 못했다. 나는 편지를 식탁 한가운데로 옮겼다. 그녀의 글씨 위로 손을 얹었다. 종이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냉기가 내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조금 따뜻해졌다. 술병을 꺼내 잔을 하나 채웠다. 투명한 액체가 잔 안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나는 잔을 들어 편지 앞에 놓았다. 이건 내 몫이야. 작게 중얼거리며 잔을 기울였다. 입안에 퍼지는 알코올의 뜨거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 온기가 허기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문득 웃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다시 마주한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단지 한쪽이 종이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자신을 기억 속 그림자라고 불렀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괜찮아요.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니까요. 그 문장이 내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이해했던 사람이다.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다림이 항상 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썼다. 잊혀질 걸 알면서도 언젠가는 닿을 거라 믿으며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송이 몇 개가 방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닿자마자 녹았다. 그 모습이 묘하게 편지와 닮아 있었다. 닿는 순간 사라지지만 사라지는 동안만큼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그걸 바라보다가 속삭였다. 서연아, 나도 기다렸어. 다른 누구도 아닌 너를.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섞여 흩어졌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입구를 접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봉투를 닫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마 그때도 이런 감정이었을까? 눈물과 숨 그리고 마지막 인사 사이에서 망설였을까? 나는 봉투를 가슴께에 품었다. 심장이 천천히 두드리는 게 느껴졌다. 그 리듬에 맞춰 그녀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이서연. 그 이름은 이제 아픔이 아니라 오래된 기도처럼 들렸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다. 세상은 조용해지고 나는 그 속에서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다. 편지가 곁에 있었고 그녀의 문장이 내 안에서 살아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 목소리에 나는 대답했다. 나왔어, 서연아. 그 한마디로 모든 세월이 사라지는 듯했다. 긴 기다림의 끝에서 드디어 인사가 이루어졌다. 나는 식탁 위에 불을 껐다. 편지는 조용히 빛을 머금은 채 어둠 속에 남았다. 방 안에는 커피와 잉크, 그리고 낡은 종이의 냄새가 뒤섞였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날의 웃음, 다정한 눈빛, 그리고 미처 닿지 못한 손끝. 모든 것이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단지 편지가 되어 남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새벽에 눈을 떴다. 방 안은 희끄무레했고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밤새 불 꺼진 채로 식탁 위에 놓인 편지가 그대로였다. 그 위엔 희미한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종이 끝은 살짝 말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커피포트를 올렸다. 물 끓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그 증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졌다. 하얀 김 사이로 떠오르는 새벽의 냄새.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아주 오래전 그 여름의 아침과 닮아 있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가 물 끓는 소리 속에서 섞여 나왔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다. 커피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며 폐 속을 스쳤다. 하늘은 연기처럼 희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었다. 나는 외투 주머니에 편지를 넣었다. 손끝이 봉투의 모서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 종이의 감촉은 여전히 생생했다. 오늘은 그녀의 옛집이 있던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곳이 지금은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것 같았다. 어딘가 남아있는 흔적 혹은 기억의 잔향이라도 느끼고 싶었다. 그녀가 머물렀던 세상의 공기를 다시 한번 마시고 싶었다. 버스 창문에 얼굴을 기대자 유리에 차가운 김이 맺혔다. 나는 손가락으로 이름 하나를 썼다. 서연. 그 글씨가 서서히 사라질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쿵 하고 울렸다. 길가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낡은 집들이 보였고 비슷한 모양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중엔 그녀가 살던 골목의 입구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엔 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녹슨 표지판에는 서림공원이라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다. 공원 입구엔 늙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줄기엔 이끼가 낀 채로 오랜 세월을 견뎌낸 듯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한 바퀴 돌더니 내 발끝에 멈췄다. 그 소리가 마치 인사 같았다.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빛을 받자 봉투가 반짝였다. 그녀의 이름이 적힌 그 면을 하늘 쪽으로 들었다. 햇살이 스며들며 글씨가 다시 살아났다. 이서연. 이름 하나가 바람 속에서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잉크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우리 다시 만나면 여름에는 꼭 강릉으로 가요. 그녀의 문장 하나가 내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정말로 그 약속을 믿었을까? 그녀의 눈빛, 그날의 미소, 그리고 그 한 문장이 겹쳐졌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세월이 흘러도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나는 땅을 바라보았다. 진흙 위로 햇살이 스며들며 작은 반짝임들이 피어올랐다. 그 빛이 편지 위에 닿았다. 그녀의 글씨가 마치 햇빛 속에서 녹아내리듯 흐릿해졌다. 나는 손으로 편지를 감싸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서연아. 너무 늦게 와버렸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종이 끝이 살짝 들썩였다. 마치 그녀가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는 듯 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잠시 숨을 멈췄다.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를 꺼냈다. 그녀와 함께 강가에서 주웠던 돌이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었다. 이 돌은 우리가 만난 날의 증거야. 어디 가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말을 지켰다. 60년 동안 그 돌은 내 책상 서랍 한 구석에 있었다. 오늘 그 돌을 편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천천히 흙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부드러운 흙 냄새가 손끝에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살던 자리를 따라 걸었다. 옛 담벼락이 있던 곳에는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꽃들이 피어 있었고 그중 노란 국화 몇 송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향이 어딘가 눈물 같았다. 그녀는 생전에 국화를 좋아했다. 가을마다 국화를 사다 창가에 두곤 했다. 이건 오래가요. 쉽게 시들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나는 국화 한 송이를 꺾어 편지 위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나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떨어지고 새들이 낮게 울었다. 편지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라졌다.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글씨, 그녀의 숨결, 그녀의 기다림은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다. 서연아, 이제 나도 괜찮아. 정말이야.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편지 위에 국화꽃잎이 살짝 흔들리며 흙 위로 떨어졌다. 나는 손끝으로 그 꽃잎을 눌렀다. 그 향이 미세하게 피어올랐다. 그건 마치 그녀의 마지막 인사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잦아들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 아주 선명하고 다정하게. 그래요, 혜진 씨. 우리 이제 괜찮아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우체통 앞에 섰다. 습기가 가득한 저녁 공기 속에서 철문은 묵직하게 열렸다. 안쪽에는 새로 꽂힌 봉투 한 장이 있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손으로 쓴 내 이름, 그리고 낯익은 글씨체. 정혜진님 귀하.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 봉투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그 필체였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내가 보낸 편지였다. 1965년 여름 이서연에게 보냈던 그 첫 번째 편지. 나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다. 그 위에는 굵게 찍힌 붉은 도장이 있었다. 반송. 그 단어가 내 눈앞에서 번져나갔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둔 진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편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 봉투 안에는 젊은 날의 내가 있었다. 그때의 감정, 그때의 사랑, 그때의 약속. 모두 이 얇은 종이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식탁 위에는 두 장의 편지가 나란히 놓였다. 하나는 그녀가 보낸 편지, 다른 하나는 내가 보냈으나 도착하지 못한 편지. 나는 두 봉투를 마주 세워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시간의 양쪽 끝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듯했다. 그녀는 나에게 썼고 나는 그녀에게 썼다. 그러나 그 두 마음은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우린 둘 다 기다렸고
둘 다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세월이 흘렀다. 편지들은 말이 없었다. 대신 종이의 냄새만이 서로의 숨결처럼 방안을 채웠다. 나는 내가 썼던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서연아, 군에 가서도 매일 내 생각만 할 거야. 글씨는 어설펐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너는 웃을 때 참 예쁘다.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에도 꼭 많이 웃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번쩍 솟았다. 너무 순하고 너무 어렸다. 그 시절에 나는 세상이 영원할 거라 믿었고 사랑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 확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나는 그때의 자신을 바라보며 오히려 위로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편지의 끝에는 한 줄이 남겨져 있었다. 혹시라도 이 편지가 늦게 닿더라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웃었다. 늦게 닿은 건 결국 마음이었다. 이 편지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60년을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왔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접었다. 주름이 새로 생기며 잉크의 자국이 내 손바닥에 묻어났다. 그녀의 편지와 나의 편지가 서로 닮아 있었다. 시간은 우리를 멀어지게 했지만 종이는 끝내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다. 두 편지 사이에서 나는 미묘한 온기를 느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커튼 사이로 빛이 스며들며 두 봉투 위를 비쳤다. 종이가 빛을 받아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여 두 편지를 나란히 포겠다. 이제야 다 왔구나. 그 말이 입에서 저절로 흘러나왔다. 마치 두 사람이 먼 길 끝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처럼 편지들은 그제야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한쪽은 기다림이었고 다른 한쪽은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감정이 하나가 되었다. 나는 종이를 접어 작은 유리상자 안에 넣었다. 그녀의 편지 아래 내 편지를 포개어 천천히 닫았다. 뚜껑을 닫는 순간 짧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가볍고 따뜻했다. 마치 오랜 이별이 끝난 자리에서 나지막이 들리는 안도의 숨 같았다. 나는 유리상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빛이 투명한 벽을 통과하며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잉크의 자국들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녀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두 이름이 유리 너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식탁 위에 두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무언가 달라졌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고 가슴 안의 무게가 사라지는 듯했다. 아마도 이건 끝이 아니라 끝을 받아들이는 일일 것이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용서했고 나는 이제야 따라가는 중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다. 기억 속 여름이 천천히 눈앞으로 스며들었다. 다방의 향기, 그녀의 웃음, 그리고 내 서툰 약속들. 모든 게 한 장면으로 이어졌다. 그 장면 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편지가 너무 늦게 가면 마음이라도 닿아야죠. 나는 유리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이제 마음은 닿았어.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천천히 떨어졌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고요한 안도의 물이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두었다. 그 눈물이 종이와 유리 위로 떨어지며 반짝였다. 그 빛이 마치 그녀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탁자 위 유리상자가 희미한 불빛을 머금은 채 반짝였다. 그것으로 긴 여름이 끝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따뜻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저 종이 한 장의 온기로 남을 뿐이다.
나는 다음 날 유리 상자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다. 창문으로 햇살이 스며들며 상자 속에 두 편지를 비추었다. 잉크가 오래된 그림처럼 번져 있었고 종이 끝은 바람이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제는 내가 떠나도 괜찮다. 말은 작았지만 방 안 전체가 고요해지는 느낌이었다. 어제보다 공기가 가벼워졌고 어둠의 그림자가 한결 옅었다. 그녀의 편지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가 내 하루의 호흡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편지를 닫으며 비로소 무언가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상자를 들고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바깥은 이미 봄의 빛으로 가득했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흙냄새가 피어오르고 참새 소리가 낮게 울렸다. 햇살은 유리 위에서 부서지며 종이 위를 반짝였다. 나는 손끝으로 그 빛을 따라 문질렀다. 그녀의 글씨가 햇살 속에서 선명하게 살아났다. 강릉에 같이 가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계절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피어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그 여름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부드럽게 옷자락을 스쳤다. 골목 끝에는 낡은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가지 사이로 빛이 흘러내렸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잔잔하게 퍼졌다. 나는 그 아래에 섰다. 나무 밑에 흙은 부드러웠고 땅 속에서 은근한 온기가 올라왔다. 그녀가 좋아하던 라벤더 향수를 떠올리며 주머니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다. 그녀가 쓰던 향수와 비슷한 냄새였다. 나는 그것을 흙 위에 몇 방울 떨어뜨렸다. 바람이 불자 향이 퍼지며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그녀가 바로 곁에서 숨쉬고 있는 듯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내려놓았다. 두 편지가 서로 포개진 채 유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시간은 그들을 닳게 만들었지만 지우진 못했다. 그녀의 잉크와 나의 잉크가 이제 한 덩어리의 색이 되어 있었다. 나는 땅을 조금 파고 상자를 그 안에 묻었다. 흙을 덮는 동안 손끝이 묘하게 떨렸다. 마지막 한 줌의 흙을 올리고 나서 손바닥으로 그 자리를 눌렀다. 작은 바람이 스쳤고 그 위로 햇살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아주 선명한 감각을 느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동시에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머리 위로 새들이 지나갔고 그 그림자가 얼굴을 스쳤다. 눈을 감자 그녀의 웃음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늘 그렇게 웃었다. 세상을 다 용서한 사람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그 미소가 내 안에서 천천히 번졌다. 서연아. 나는 아주 작게 불렀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대신 대답했다.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고 그 사이로 햇살이 깜빡였다. 그 빛이 마치 그녀의 손끝처럼 느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흙 묻은 손을 털었다. 손끝에 남은 냄새는 종이와 흙, 그리고 향수의 잔향이었다. 그 냄새가 묘하게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은 조금 더 맑아져 있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멀리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낮게 깔리며 내 발걸음에 리듬을 주었다. 나는 걷는 내내 편안했다. 무언가를 끝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이었다. 오랜 기다림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흩어져 갔다. 남은 것은 고요함과 아주 미세한 안도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엔 여전히 그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편지를 놓았던 자리가 빈 채로 남아 있었지만
그곳이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다. 나는 커튼을 열고 빛을 들였다.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올랐다. 그 움직임이 마치 편지의 잉크처럼 부드럽게 퍼졌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커피잔 하나가 있었다. 나는 그 잔에 물을 따랐다. 맑은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리고 아주 잠시 그 옆에 그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두 얼굴이 겹쳐졌다 흩어지며 마치 인사하듯 사라졌다. 나는 그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이제 정말 안녕이야. 그 말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다. 창문이 살짝 흔들리고 커튼이 흩날렸다. 빛이 방 안을 채우며 모든 것이 하얗게 번졌다. 나는 그 속에서 눈을 감았다. 시간의 냄새, 종이의 냄새, 그리고 그녀의 웃음이 뒤섞여 공기 속을 흘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서로의 마음은 결국 같은 곳으로 닿았다. 편지가 사라진 자리엔 오직 평온만이 남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내 어깨를 스쳤다. 그 바람은 부드럽고 어딘가 낯익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내게로 돌아온 건 이 편지가 아니라 이 바람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서연아, 이제 잘 가.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다. 응, 잘 가요. 혜진 씨.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부시게 잔잔했다. 며칠 후였다. 나는 다시 우체통 앞에 섰다. 이번엔 편지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저 무심코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인데 어쩐지 그 철문 손잡이가 오래된 약속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시 손끝으로 문을 두드렸다. 텅 빈 울림이 안쪽에서 퍼져나갔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편지도, 이름도, 잉크 냄새도 사라져 있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집 안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리상자도, 편지도 이제는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다. 대신 그 위엔 작고 투명한 화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묻었던 자리에서 꺾어온 국화 한 송이. 그 노란 빛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나는 화병을 돌려가며 바라보았다. 햇살이 꽃잎 사이로 스며들며 유리 표면에 반짝였다. 그 빛의 결이 마치 그녀의 손끝 같았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펜 하나가 있었다. 쇠가 녹이 슬고 잉크심은 거의 말라 있었다. 그 펜은 1965년 그녀에게 편지를 쓸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나는 펜을 손에 쥐었다. 손가락에 익숙한 무게가 느껴졌다. 그 감촉 하나만으로도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가 젊었던 시절, 그녀의 이름을 처음 써내려가던 순간,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펜을 얹었다. 잉크가 거의 남지 않았지만 억지로 눌러 쓰자 흐릿한 선이 만들어졌다. 이서연. 이름 하나가 종이 위에 피어났다. 글씨는 삐뚤고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살아있었다. 나는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썼다. 이제는 너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아. 그 문장이 내 손끝에서 천천히 흘러나왔다. 한때는 도착하지 못한 편지였지만 지금은 굳이 도착할 필요가 없는 편지가 되었다. 그녀는 이미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봉투를 꺼내 그 종이를 접어 넣었다. 주소란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그저 이름만 썼다. 서연. 봉투의 입구를 접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쓰는 편지야.
그 말이 입술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문 밖으로 나갔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맑았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나는 우체통을 향했다. 햇살이 빗살처럼 길게 내리며 도로 위를 비추었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우체통 앞에 다다르자 금속 표면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나는 봉투를 들었다. 이 편지는 어딘가로 향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넣었다. 금속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별의 종소리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파란빛이 비집고 나왔다. 햇살이 따뜻하게 얼굴을 덮었다. 그 순간 무언가 내 안에서 가볍게 풀렸다. 그녀에게 닿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이제는 바람에 섞여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 서연아. 그 말이 공기 속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가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다. 우체통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멀리서 보니 마치 작은 붉은 상자 하나가 빛 속에 잠겨 있는 듯 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서 바람이 불고 먼지가 살짝 일었다. 그 속에 무언가 반짝였다. 작은 종이 조각 하나였다. 나는 그것을 주워들었다. 구겨진 종이에는 잉크로 한 줄이 쓰여 있었다. 기다림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건 그녀가 마지막 편지에서 썼던 문장이었다. 하지만 이 종이는 내가 쓴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글씨도 아니었다. 그냥 세월이 흘러 남겨진 우연의 흔적 같았다.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서연아. 결국 돌아오긴 했네. 그 말에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햇살이 물결처럼 일렁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아주 잠시 그녀의 미소를 본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창문으로 노을이 들어왔다. 거실 안이 붉게 물들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바닥을 펼쳤다.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조각이 있었다.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으며 글씨가 반짝였다. 기다림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에요.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문장이 내 안에서 천천히 맴돌았다. 그녀의 목소리, 웃음, 향기가 다시 스며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편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첫 문장이라는 것을. 밤이 내렸다. 창문 밖으론 느릿한 빗소리가 들렸다. 작은 물방울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흘러내렸고 그 소리가 시계 초침보다 더 일정하게 공간을 채웠다. 나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탁자 위에는 커피잔 하나와 주름진 손바닥 위에 올려둔 작은 종이 조각 하나. 그 위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다. 기다림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에요.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되뇌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커튼을 살짝 열었다. 창밖에는 오랜만에 보는 비였다. 젖은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다. 그 빛의 결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옛날 다방 창문 너머로 보이던 여름밤의 빛 같았다. 그때 그녀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흰 셔츠 위로 스며드는 빛,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오던 향기.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빗속에 겹쳐져 있었다.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그녀는 떠난 적이 없었다. 탁자 위 유리잔에 남은 물방울이 반짝였다. 그 빛이 천천히 흔들렸다. 나는 손끝으로 그 잔을 잡았다. 서연아, 이제 정말 괜찮아. 그 말이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시간들이 마치 오래된 먼지처럼 허공으로 흩어지는 느낌이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결국 닿지 않아도 남는 법이다. 편지가 늦게 도착했을 뿐 그 안의 마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조용히 방 안에 울렸다. 바람이 불어 창문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가 잦아들며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다. 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탁자 위의 종이 조각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의 글씨가 마치 달빛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빛을 따라 손끝을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한 줄을 썼다. 그래요. 기다림은 결국 돌아오네요. 그 문장이 종이 위에 완성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비가 그친 뒤의 냄새, 흙과 먼지, 그리고 나무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가 살아있을 때 늘 말하곤 했다. 비 온 뒤 냄새가 제일 좋아요. 세상이 새로 씻긴 것 같잖아요. 그 말이 귓가에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그렇네. 새로워졌어. 그 말과 함께 마음속에 오래된 구름이 걷히는 듯 했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 시절에 내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름 없는 꽃이 한 송이 꽂혀 있었다. 나는 사진을 들어 올려 조용히 바라봤다. 그 시절의 나와 눈이 마주쳤다. 너무 오래된 얼굴이지만 아직도 낯설지 않았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편지 한 장이 이렇게 긴 세월을 건너올 줄을, 기다림이 사랑보다 오래 남을 줄을. 나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다. 시계는 자정 가까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천천히 돌아가며 귓가를 때렸다. 나는 방 안불을 모두 끄고 마지막 남은 전등만 남겼다. 빛은 희미했고 공기는 고요했다. 그 속에서 나는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인생은 어쩌면 끝없이 쓰는 편지 같다고. 때로는 도착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 늦게 닿는다. 하지만 그 모든 편지는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에 마음이 잔잔해졌다. 책상 위에 펜을 올려두고 종이를 하나 덮였다. 이번엔 그녀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나에게 쓰는 편지였다. 혜진아, 잘 견뎠다.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다. 손끝에 힘이 빠지면서 글씨가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조차도 부드럽게 느껴졌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 문장을 끝으로 펜을 내려놓았다. 잉크가 마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옆에 두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창문이 흔들리고 커튼이 살짝 들썩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왔다. 편지는 결국 도착했네요, 혜진 씨.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그리고 이제 내 마음도 도착했어. 그 순간 빗소리 대신 고요가 찾아왔다. 세상은 멈춘 듯 조용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소리가 있었다. 그건 그녀가 웃을 때의 숨소리, 그리고
내 심장의 리듬이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달빛이 얼굴을 스쳤고 바람이 귓가를 지나갔다. 그 바람은 편지지처럼 얇고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가 그리던 여름의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는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어 남는 것임을. 편지는 사라졌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나는 속삭였다. 잘 지냈지, 서연아. 나도 이제 괜찮다. 그 말이 공기 속에 스며들며 조용히 빛처럼 흩어졌다.